실제로 처음 봐가지고 지금 있고. 진짜 적응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러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여의도 여의도 한강공원. 거기 주차장을 찍어야 될 거예요 아마. 여의도 항공공원.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이 장소로 안내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할게요. 와 이거 음성 인식도 되게 스마트하게 되는데요. 이거? 깔끔하게 잘 되는 거. 되게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카카오랑 같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건 또 처음 보네. 이거 파노라마 뷰. 파노라마 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터치하시면은 돌아갑니다. 어떤 거? 어떤 거요? 그거 3D 모양 돼 있는 것도 한번 돌려보세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일단 디스플레이가 가장 커진 것 같아요. 이게 네. 전장화되면서 디스플레이 돼가지고 또 이제 이런 공조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런 네. 부분도 진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 누르니까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네. 또 햅틱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이제 진동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거 어때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아직까지는. 아 그래요? 네. 옆을 보다가 저 밖에 있는 저 카메라를 자꾸 봐요. 그렇죠. 저도 카메라를 그럴 것 봐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전장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전장화되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런 쪽에 다 차량용 반도체, ECU, MCU 이런 부분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잠시 후 이런 거랑 우회전하세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오른쪽 첫 번째 기존에는 차로를 단순히 이용하세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쪽만 썼다면 이게 대면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단가 이런 것들도 올라가는 거고 여기도 다 반도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그렇고 이게 그래가지고 요즘에 차가 네. 주문해도 안 나온대요. 아 요즘에 네. 차량은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뭐 6개월 1년씩 걸리고 무엇보다도 뭐 PLC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뭐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즉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장비 이 장비도 지금 생산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걸 못 수요 따라-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반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축소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공장이 멈춰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거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부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딜리버리라고 표현하는 이런 납기 기간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6주나 8주면 됐다면 이게 2배씩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이 반도체 부분이나 차량 관련 반도체 부품 이런 게 수요가 예측보다 훨씬 이제 늘어나 버린 거죠. 그렇죠. 네. 실제 쓰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전장화되는 과정에서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다 네네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전기차 시대가 몇 번 얘기했지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테슬라 길거리에서 보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눈만 좀 돌려봐도 테슬라 많이 보이고 한 2년 전쯤에 테슬라 망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일론 머스크 얘기들을 들어보면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도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앞서 나가서 얘기를 해버리고 실제로 전기차인데 저런 디자인으로 진짜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사실 있어가지고 정말 희대의 사기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결과로서 그리고 숫자로서 증명을 해내다 보니까 그쵸.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시대의 또 아이콘이 되어버렸죠. 그쵸. 기술 발전은 엄청나게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전자식 사이드 미러? 네. 이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전 되게 새롭게 와닿네요.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사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차는 충전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공기 역학을 위해서 최대한 거울이 달리면 커야 되잖아요, 부피가. 그거를 줄여서 작게 만들려고 달리기 시작한 게 저 카메라인데 이게 연비하고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여기 정차했을 때 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3D로 나와가지고 돌려보세요. 이거를 되게 신기하다. 주변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 이게 보이네. 보이니까. 그리고 나 되게 재밌는 거 같는데 피디님 우리 이게 지금 전기차라서 소리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소리를 낼 수가 있대요. 그런 것들이 엔진 보통 소리를. 이제 특허를 내는 이런 쪽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세라티 같은 경우가 사실 이런 으르렁거리는 소리 이런 쪽도 특허를 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전기차가 이제 너무나 조용하게 그냥 미래 사운드 것처럼 우웅 이런 식으로만 가고 사운드가 안 나다 보니까 사실 우웅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안전 차원에서 넣는다. 그리고 이게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러니까 각사의 이런 특성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넣는다 하는 부분 자체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엔진, 퓨처스틱, 이 모터, G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내연기관의 자동차 엔진 소리를 내는. 그러네. 소리 나네. 그러네. 잠깐만요. 이 모터는 이게 아까 이거는 얘기했던 전기 윙 모터. 그 느낌.
이 액티브 디자인 사운드에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는 게 최근에 BMW의 전기차 iX는 이 사운드를 연출하기 위해서 한스 짐머를 섭외했어요. 아, 정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진짜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 뭐 이런 쪽도 섭외해가지고 전기차는 이게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이제 사운드를 어떻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까. 재밌네요. 공부할 게 너무 저는 많은데? 전기차가 너무 맹숭맹숭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네. 약간 정이 안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저는 좀 있었는데 요거는 되게 좋네요. 근데 내가 길을 어떻게 온 거지?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EGMP가 폭스바겐의 MEB 관련된 전기차 플랫폼, 친환경차 플랫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를 시킨 거고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 전에도 EGMP 이전에도 전기차는 있었어요. 네. 아이오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니로 이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EGMP 플랫폼 통한 이런 전기차가 다른 점 뭐냐면 당시에는 이런 것들은 그냥 내연기관차 이 껍데기에다가 내연기관 껍데기에 그냥 전기차 모터만 달아가지고 전기차 배터리만 달아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에 따른 뭐 수익성이라든지 규모 경제 이런 부분 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던 거죠. 각 차마다 디자인 달리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또 커스터마이징 시켜야 되고 부품도 다 따로 쓰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내연기관차 베이스니까.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차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EGMP 그러니까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런 전기차 관련지어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는 단 하나의 부품을 쓰는 거예요. 동일 부품, 동일 플랫폼. 즉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위에 배터리를 올리고 동일한 부품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규모 경제가 가능한 거죠. EV6에도 들어갈 거고 아이오닉 5에도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 있는 그 GV60에도 들어가는 네. 부품, 전기차 전용 부품 있잖아, 모듈 이런 것들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가 자체가 큰 폭으로 절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EGMP를 가지고 해외의 유수 OEM, ODM 만성차 업체들한테 수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친환경차 경쟁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작년 11월 폭스바겐의 MEB MEB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부분 자체를 플랫폼화 시켰던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요. 말씀하셨던 스케이트보드 같은 이 그렇죠. 플랫폼을 쓰는 플랫폼을 것도 쓰는 거고 이 배터리를 잘 깔기 위해서 이쪽이 특허를 가지고 네. 있는 게 미국 카누예요. 미국의 스타트업 카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스케이트보드, 네, 맞아요. 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여기에 말 그대로 껍데기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올리고 거기 위에 껍데기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가는 건데 기아 같은 경우는 PBV라고 해가지고 Purpose Built Vehicle 그러니까 목적에 맞는 차량 자체를 제조할 수 있어요. 재밌게도.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보드 껍데기 이 토대가 있잖아요. 뼈대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위에 올리는 껍데기만 바꾸면 새로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용 딜리버리 차 네.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고객 니즈에 따라서 고객 계속 니즈에 바뀔 수 맞게끔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자동차를 제조해 줄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를 새롭게 천명을 했거든요. 올해 기아가. 그러면서 2030년까지 PBV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1등 기업이 되겠다 하고 천명을 했고 그러면서 회사 사명 자체도 단순히 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이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아 차에서 차를 빼고 기아로 바꿨잖아요. 맞아. 그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예요. 저 궁금했던 게 이 친구 자율주행은 어때요? 자율주행 요즘에 현대기아차는 솔직히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따로 논할 정도가 없을 정도로 잘해요. HDA 틀어놓고 네. 크루즈 컨트롤 하면서 이제 방향 지시등 레버를 옮기면은 저기 점선 차선일 때 알아서 차선 변경 해줍니다. 앞차 간격 이런 것도 계산해가지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라이다, 레이다 뭐 이러다가 이제 카메라 광학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부분 계속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뭐 그러한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가 항상 계속 그 새로운 자율주행 쪽 이런 것도 찾는 거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오해하시는데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쪽에서 마진이 발생하는 쪽은 소프트웨어예요. 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네. 관련되어서 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시대 들어가면 물론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그래픽 카드 그리고 관련되어서 이런 차량 반도체 뭐 이런 쪽도 당연히 NXP라든지 중요해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관련 소프트웨어 그렇죠. 이런 쪽을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돈을
네. 벌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 좀 시장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테슬라는 이런 업데이트 기능 같은 거를 월 정액권식으로 해가지고 판매하기도 이게 하잖아요. 구독으로 네. 넘어가는 아. 거니까 이제 달달이 이렇게 캐시카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박창윤 이사님도 사실 구독 서비스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월로 계속 뭔가 이제 나오는 뭔가 이런 혁신적인 것들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 생각이 나는 건데 네. GB60이 최초로 이제 OTA를 통해서 차량 성능이나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합니다. OTA가 뭐예요? OTA 그러니까 커넥티드 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외부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네네. 이 차의 성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쏴주는 겁니다. 전파로. 아. 그러면은 차에서 업데이트를 다운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테슬라 보면서 그냥 차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 같다. 그쵸. 애플 컴퓨터 한 대 갖다 놓은 것 같다 이랬는데 이제 현대차도 거의 이 차 자체가 그냥 컴퓨터네. 그렇죠. 거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차는 현대에서 나온 차인데 그럼 배터리도 현대에서 만드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배터리 3사가 있잖아요. 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로 공급을 받겠죠. 그리고 각 시기별로 한쪽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쪽 같은 경우 벤더를 좀 다변화시키고 경쟁도 시키면서 원가단 이런 부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할 겁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한데 배터리로 인해서 이런 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좌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원가단에서 지금 약 40%가 배터리예요. 아, 현대에서는 이 전기차에 사활을 걸었다, 수소차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면 그 연료가 되는 연료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지를 직접 만들 생각은 안 해요. 내재화를 한다든가. 2차 전지 내재화에 대한 분명히 욕심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차량 반도체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기술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쪽 배터리 내재화시키고 스텝 A부터 Z까지 가기에는 글로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촉박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그리고 중국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본 이런 쪽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배터리 A부터 Z까지 생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우리가 그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런 모듈 뭐 이런 부분 생산하고 부품 생산하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내재화하기에는 현대차로서는 뭔가 안 맞아요. 좀 특히나 이런 친환경차 시장에서 지금은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실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현대차 주가는 사실 최근에 걱정스럽잖아요. 사실 어렵죠. 어떻게 보십니까? 차량용 부품 따는 공급 부족 그리고 차량 반도체 공급 부족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지금 세계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 현대차 기아 합산 점유율이 대략 한 9% 정도 되고요. 올해 마켓 셰어를 또 큰 폭으로 끌어올렸어요.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이런 부분도 큰 폭으로 마켓 셰어를 끌어올린 이유가 현대차가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여타 경쟁사들이 못한 부분도 상당히 커요. 상대적인 거구나.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되어서 일정 부분 재고를 확충하는 가운데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대응을 해왔고 특히나 유럽 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잘 나왔었죠. 그쵸. 물론 전체적인 볼륨은 줄어들었지만 다만 우리가 주가를 얘기를 할 때 당장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올해 합산 점유율이 대략 한 9% 정도에서 내년도에는 대략 한 8.8% 정도로 좀 하락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경쟁사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쟁사들이 이제 이런 차량 반도체나 공급 부족 문제 이런 부분이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올해 현대차가 수혜를 봤었다면 똑같이 이런 부분이 내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더 치고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 좀 주가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차량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정상화되기까지 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만큼 못 올라와요. 이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어느 때 이런 부분까지 정상화되기까지 아무래도 볼륨 측면에서 숫자 그러니까 성장 측면에서 시장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주가라는 것들이
당장의 실적보다는 미래 향후에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거 부분을 반영을 했다면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서 최악은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현대차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현대차나 기아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그 계열사들 네. 그리고 밸류체인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그 GV60을 타면서 그 제네시스 브랜드 또 전기차 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회전하세요. 마지막으로 박철민 다른 이사님께서 도로를 진입하지 현대자동차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주식 이어서 주가에 대한 우회전하세요. 그 이야기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이걸로 이제 좀 다사다난했던 네. GV60 시승기를 마치고 네. 저희는 또 새로운 그 약간 차 안에서 토크하는 게 나름대로 네. 재밌기도 하고 유익한 내용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요걸 좀 살려서 저희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야, 방향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박 2일 대장정이었네요. 네, 아유, 대장정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